아니 혁신이 얘기하면은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되냐로 좀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 뇌구조 누구 준비하신 분 없냐 물어볼라 했는데 아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고를 해주셨죠. 김기현 대표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그 고민의 거의 네. 대부분, 뇌 구조의 한 95%를 차지하는 거는 당권 사수가 아닐까. 윤심이 사실상 당대표를 만들어줬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네. 그렇게 어렵게 되면은요, 내가 어떻게 된 당대표인데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쨌든 총선 승리한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데 이 당대표직을 사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울산에서 하루에 3차례 12년 만에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키워드가 대통령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제가 겪던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윤심이 나한테 있다. 이런 거를 좀 이 대중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불출마 험지는 고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카드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험지 출마를 결단한 모 정치인이 나 여기 출마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김기현 대표가 화를 벌컥 냈다. 왜요? 아니 본인도 거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김기현 대표가 잘했다 역시 하태경이다가 아니고 왜 종로야 이렇게 발끈했다는 나랑 상의 안 해서 화난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화가 얘기가 났다는 조금씩 들립니다. 썰이 있다는 때문에 말씀.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의 카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이분도 용꿈을 꿉니다. 난가? 난가. 용산에 들어가는 꿈. 그 정치 경험도 있지, 또 이 전략도 분석도 탁월하지, 또 내년 총선판에 대해서 또 이미 전국에 253개 지역구 다 그리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김기현 당대표의 고뇌 어린 저 고심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파악이 돼 있는. 본인이 앞가림 빼곤 다 잘해요. 그게 문제. 근데 이제 그게 문제야. 그건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잖아요. 앞으로 근데 잘 이제 되실 거니까.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령 수도권 험지를 가르려고 하면은 이미 좀 선수를 빼앗겨 버렸어요. 인천 계양 같은 경우 이재명 당대표 지역에 그냥 거기 갖다 질러버렸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림 나오죠. 근데 이것도 원희룡 장관이 김을 빼버렸죠. 그리고 지금 종로도 하태경 의원이 먼저 그냥 선수를 쳐버린 것이고 이제 남았다 그러면 이제 마포의 이제 청내 이런 지역구나 일부 몇 개를 볼 수 있는데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결심할 때는 결심할 겁니다. 그 시기나 타이밍이 그리고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45%는 나와야 돼요. 30% 왔다 갔다 하면 수도권은 글쎄요, 거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느 정도의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당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닌데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직적 관계로 여태까지 비춰졌던 게 수평적 관계로 보여지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죠. 지금 지난 3월 달에 김기현 당 체제가 들었을 때는 윤심이 일정 부분 작용되어졌다는 걸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가운데 김기현 체제가 너무 수직적인 지금 현재 당정 관계로서 집권당의 어떤 독자적인 역할과 역량,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김기현 체제가 이번 정기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홀로 서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 총선 체제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단 거죠. 당권 사수 가능할 거라고 당권 보세요? 사수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권 사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만들어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뺏으려고 마음먹으면 뺏을 수 있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보여드렸죠? 가족 걱정, 내 새끼 걱정. 이렇게 두 가지 걱정인데 문제는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12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과 대장동 특검의 카드가 올라갔을 때 19명의 의원들이 즉 국민의힘에서 이 의견에 찬성을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로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대통령실과 거래를 하겠죠. 제가 책임지고 이 사람들 묶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를 하게 두시죠. 이 거래가 만들어질지는 12월에 봐야 알겠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뭐가 최선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김기현 대표를 내리면 됩니다. 그게 일단 시작이에요. 국민의힘이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 대안도 굉장히 가깝게 간단히 있습니다. 어디요? 이를테면 유승민 비대위원장, 이준석 공천관리위원장. 그럼 국민의힘이 이기겠죠, 총선 승리. 물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핵관들은 다 정계 은퇴해요. 제가 그거면 보기엔. 총선 이겨요?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총선이 된다고 봅니다. 총선 이기려면 객관적으로 그런 정도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김기현 이 얘기를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아, 대신해 주시는 거군요. 제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시켰다 그러지 말아요. 이따가 이제 삼행시 할 때. 난 시킨 적 없어. 판도라 뇌구조 탐구 생활 박원석 전 의원께서 세 번째 인물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탐구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삼행시로 마무리를 예. 지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 현실을 그만 인정하시고 물러서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곤란하게 만드세요?